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12장 후회 없는 삶, 버킷리스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버킷리스트란 무엇인가? 평생 살면서 한 번쯤 해보고 싶은 일입니다. 혹은 죽기 전에 꼭 해야 할 일들을 적은 목록입니다. 버킷리스트는 2007년 개봉된 영화 더 버킷리스트, 죽기 전에 꼭 하고 싶은 것들을 통해 우리 대중들에게 조금씩 알려졌습니다. 영화에서 보면 시한부 판정을 받은 두 주인공은 죽기 전에 하고 싶은 일들의 목록을 작성해서 함께 여행을 떠나지요. 영화로 인해 버킷리스트는 삶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활용되는 수단 중 하나로 널리 인식이 되었습니다. 현재는 마케팅이나 예술 등 여러 분야에서 버킷리스트를 모티브로 사용하고도 있습니다. 미국의 신학자이며 사회학자인 토니 캄볼로 박사가 95세 된 이상 사람 50분에게 만약 당신이 다시 한 번 더 삶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어떻게 살기를 원하는지를 물었습니다. 첫 번째 대답은 날마다 반성하는 삶이라고 말했습니다. 즉 아무런 되새김 없이 흘러보낸 자신의 시간들을 후회하는 것입니다. 지나온 하루를 돌아보며 자신을 반성하고 더 나은 내일을 계획하는 삶은 하루하루를 아름답고 가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용기 있는 삶이라고 말했습니다. 눈앞의 이익을 쫓아 양심을 버리고 불의와 타협했던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은 선택을 한 것인지를 깨닫게 된 것이지요. 진실을 말할 용기가 없어 외면하며 산 날들이 이제 뼈아픈 상처가 되어 다시 돌아온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죽은 후에도 무언가 남아있는 삶이라고 말했습니다. 자신들의 삶이 아무것도 남기지 못했다는 것이지요. 지금까지 살면서 어떠한 목표를 세우고 꿈을 꾸며 힘들게 달려왔지만 그게 다 물거품처럼 사라지고 많은 허망한 것들이었음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만약 다시 태어난다면 없어지지 않은 것들, 참된 가치들을 추구하며 살겠다는 그들의 대답에서 인간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후회 없는 삶, 꿈의 목록의 PPT 자료를 보면서 공부를 더 해보겠습니다. 제12장 후회 없는 삶, 버킷리스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번 후회 없는 삶입니다. 인생이란 누구나 단 한 번뿐입니다. 우리는 전생과 내생이 있다고도 하고요.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도 합니다. 우리가 현재의 의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인생은 단 한 번뿐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그렇게 치열하게 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결국 치열하게 사는 인생의 목적은 성공이라는 것을 목표를 두고 성공했을 때 인생이란 커다란 목표를 달성했기 때문에 그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과연 인생의 목표가 성공일까요? 이 물음에 대해서 다 같이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돈과 명예와 권력과 같은 것을 성공이라고도 하고 자신이 목표를 삼은 것을 달성했을 때에도 성공이라는 말을 씁니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인생의 목표가 행복이라고 하였습니다. 인간은 행복을 목표로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럼 행복과 성공의 범주를 보면 확실히 행복이 성공보다는 큰 범주에 속합니다. 그렇다면 인간은 행복을 목표로 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행복이란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고 성공은 눈앞에 잡힐 듯이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행복을 추구하기보다는 가까이 보이는 성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공을 하면 행복도 같이 얻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집니다.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우리 주위에는 성공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좋은 집과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명예와 권력을 쥐고 호의호식 하는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그들 중에 자살하는 사람이 생겨나고 자식들 때문에 고생하는 부모도 생기고 결국 범죄와 연루되어 죗값을 받는 사람도 생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 중에서 자살하는 사람들의 마지막 말을 보면 대부분 인생을 후회하는 글귀가 적혀 있습니다. 그럼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아마도 그들의 인생에서 방향을 잘못 설정했거나 주변의 영향으로 자기의 삶을 살지 않아서 그런 것일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럼 후회란 무엇일까요? 후회는 하지 못한 것이나 해보지도 않은 것이 말합니다. 그리고 가보지 못한 길에 대한 선택의 반성이기도 합니다. 자기 인생을 자기 마음대로 살아보지 못한 것에 대한 회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후회는 시간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시간이 멈춰 있는 곳에는 후회도 없습니다. 지나간 사람들이 있기에 후회도 있고 추억도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은 후회를 조금이나마 적게 하겠지만 과거에 기대고 오지 않을 미래를 걱정하는 사람들은 후회를 하게 된다고 봅니다.
다음은 2번 버킷리스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후회 없는 삶을 살기 위해 남은 삶에서 꼭 해야 할 일들을 생각해보고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죽기 전에 해보고 싶은 일을 적은 목록이 생겨났습니다. 그것이 바로 버킷리스트입니다. 버킷리스트란 죽기 전에 꼭 해보고 싶은 일들을 적은 작은 목록을 말합니다. 죽을 때 후회하게 되는 일을 가장 적게 만드는 방법 중의 하나가 바로 꿈의 목록, 즉 버킷리스트를 작성하는 것이지요. 자신의 꿈의 목록은 적어도 살아가는 동안 자신이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를 제시해주는 이정표와도 같습니다. 삶이 힘들고 고단해도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소중한 시간을 아껴 쓰는 삶이야말로 아름다운 삶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버킷리스트의 장점을 3가지 정도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버킷리스트를 수정하면서 자신이 선호하고 좋아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이 누구인지 아는데 도움을 줍니다. 두 번째로는 삶의 방향성과 구체성을 주기 때문에 버킷리스트는 삶의 방향과 속도를 설정할 때 유용한 도구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룰 수 없는 막연한 꿈이 아니고 이룰 수 있는 구체적인 꿈에 도전하고 이루면서 삶에 대한 만족도와 행복이 크게 높아지기 때문에 버킷리스트를 쓰면서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3번 변화와 선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선택의 기회 앞에 섭니다. 선택은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순간마다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운명이 결정되어지지요. 후회는 대부분 선택의 잘못에서 기인합니다. 운명의 갈림길에 섰을 때 우리는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할까요? 그리고 선택을 한 후에 어떻게 해야 죽을 때 후회를 덜하게 될까요? 시간은 한정되어 있고 돌아오려면 힘든 인생이기에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꼭 필요하고 선택이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먼저 선택과 집중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선택이란 인생에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전적으로 자기의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인생의 길에서는 끊임없이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고 원하든 원치 않든 언제나 선택에 의해 자기의 길이 결정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러한 선택은요, 인생의 마지막에 후회를 하느냐, 덜 후회를 하느냐에 중요한 결정이 됩니다. 두 가지 갈림길에서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길을 가느냐에 따라 인생은 큰 변화를 겪게 되지요. 그런데 선택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선택을 하고 나서
가지 않은 길을 자꾸 되돌아본다든지 선택에 대한 후회로 선택한 길에 집중을 하지 못한다는 것은 인생의 커다란 낭비일 수가 있습니다. 신중한 선택과 선택 후에 그것에 얼마나 집중을 하느냐가 인생의 성공과 행복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선택에 있어 중요한 요인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선택하는 것이 후회를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자, 두 번째로 남들의 시선을 신경 쓰는 선택을 하지 말고 진정으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세 번째로 미래를 바라보는 선택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현재의 순간에 좋은 쪽으로 선택을 하게 되면 시간이 흘러서 나중에 실패를 할 확률이 조금은 높습니다. 그래서 항상 먼 훗날 10년 또는 20년 미래를 바라보고 선택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집중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집중은 선택을 완성하는 것이다. 선택보다도 선택한 후에 그것이 얼마나 집중할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에게 없는 꿈을 꿈꾸고 바라봅니다. 남이 가진 것을 자신이 가진 것보다 더 크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집중의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내가 가지지 않는 것보다 가진 것에 집중하라는 것이다. 앞에서 얘기했지만 남이 가진 것을 자신이 가지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더 좋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자신이 가진 것이 진정 얼마나 소중한지를 잊고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을 잃어버렸을 때 비로소 내가 가진 것이 얼마나 중요했는지를 새삼 깨닫게 되지요. 그런데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는 이미 늦어 버리지 않도록 현재 자신이 가진 것에 충실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남의 부모가 더 훌륭해 보인다든지 남이 가진 재능이 더 부러워 보이는 것으로도 자신의 것에 집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자신이 가진 것의 가치를 깨닫고 그것을 최대한 발전시키는 것이 집중의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두 번째로 내가 할 수 없는 것보다 할 수 있는 것에 더 집중하라는 것이다. 자신의 능력을 과소평가하지 말고 자신의 위대함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 자신의 능력을 믿고 자신의 위대함을 아는 것
것이야말로 최고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게 됩니다. 자신이 할 수 없는 일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자신이 잘할 수 있는 일에 더 많이 집중을 하게 되면 그만큼 가능성은 몇 배로 더 높아진다고 생각합니다. 2번, 나를 바꾸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어쩔 수 없는 것은 생각하지 말고 돌이켜봐도 바꿀 수 없는 것들은 나를 힘들게 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현실에 충실한 삶이 가장 좋은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나를 바꾸는 방법은 현재의 상황이나 자신이 가진 것에 감사할 줄 모르고 소중함을 모르면 자신을 변화시키지는 못합니다. 현재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이 나를 바꾸는 두 번째 방법이라고 봅니다. 세 번째로는 현재를 기준으로 자신이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야 하겠습니다. 그것이 자신이 좋아하는 것이라면 더할 나위가 없겠지요. 그 외에 본인을 바꾸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필요 없는 것을 버리는 일부터 시작하라. 두 번째로 짜투리 시간을 이용하라.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것부터 실천하라. 그 다음 계획보다 50% 여유 시간을 잡아라. 그 다음 단순하게 생각하라. 그 다음 쉽게 그리고 즐겁게 일을 하라. 나만의 능력을 찾아라. 그 다음 목표는 구체적으로 숫자화 시켜라. 그 다음 일을 인생의 수단으로 삼아라. 그 다음 한 가지 일에만 집착하지 마라. 이런 기타 등등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버킷리스트, 즉 꿈의 목록을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되고 싶은 것이 뭔지, 가고 싶은 곳이 어디인지, 또 갖고 싶은 것은 무엇인지, 묻고 싶은 것은 뭔지, 보고 싶은 것, 그 다음 주고 싶은 것, 베풀고 싶은 것, 그 다음에 남기고 싶은 것들이 뭔지 구체적으로 지금 이민지에 한 번씩 적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외에 죽기 전에 꼭 해야 할 일들이 많겠지만 이렇게 8가지 정도로 구체적인 목표를 각자 꼭 적어보고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했으면 합니다. 4번 사명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명서란 무엇인가? 사명서는 인생의 의미와 목적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나타내는 대단히 유용한 문서입니다. 사명서는 본인의 의사를 결정하고 행동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지침이 되는 개인 헌법의 역할을 해줍니다. 사명서는 작성 과정을 통하여 우리는 사회적 거울에 의해 만들어진 우리의 낡은 각본을 재평가하고 원칙에 입각한 새로운 각본을 만들 수 있게 해줍니다. 자기 자명서를 작성하게 될 때는 부수적으로
다른 것들을 많이 얻고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자아의식이라든지 상상력, 양심, 그리고 독립의지의 4가지 첨부 능력을 활용하여 우리의 미래를 그려보고 탐색해 볼 수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자기 사명서의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당신의 삶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게 한다. 다음, 당신의 내면 깊숙한 곳에 있는 생각과 감정을 살펴볼 수 있도록 도와준다. 당신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해준다. 당신의 시각을 확대시켜준다. 당신의 가치관이나 목적을 마음속에 확실하게 각인시켜준다. 가치관에 따른 방향을 제시해주고 스스로에게 약속하게 한다. 장기적인 목표 달성을 위해 날마다 진전이 이루어지게 한다. 당신의 인생에게 원하는 것들을 마음속에 그려보는 정신적 창조를 해준다. 즉, 첫 번째 창조를 하게 해줍니다. 이번에는 자기 사명서를 작성하는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하고 싶은 것은 공헌과 성취를 말합니다. 자신의 목적과 가치관에 따라 공헌하거나 성취하고 싶은 것들을 작성하는 것입니다.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갖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 나는 왜 존재하는가? 내가 갖추고 싶어 하는 성품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내가 사회에 남기려고 하는 유산은 무엇인가? 내가 갖고 싶은 것 또는 당신이 얻고자 하는 결과는 무엇인가? 이런 거를 자기 설명서를 작성하는 과정에 넣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간단한 사명서의 작성 요령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목표는 명확하고 간결해야 합니다. 그 다음 목표 달성 기한을 정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그 기한을 맞추려고 노력을 하겠지요. 목표 성취를 통해 얻게 될 이익과 피해야 될 손실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목표를 성취하는 데 있어 장애물이 될 만한 요소와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전략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성취 과정에 대한 단계별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럼 여러 가지 사명서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나는 나의 능력을 믿으며 어떠한 어려움이나 고난도 이겨낼 수 있고 항상 자랑스러운 나를 만들 것이며 항상 배우는 사람으로 더 큰 사람이 될 것이다. 다음 두 번째 사명서의 예는 나는 늘 시작하는 사람으로 새롭게 일할 것이며 나는 끈기 있는 사람으로 어떤 일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성공시킬 것이다. 자, 세 번째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나는 항상 의욕이 넘치는 사람으로 나의 행동과 언어 그리고 표정을 밝게 할 것이다. 그 다음 네 번째 예를 보면 나는 긍정적인 사람으로 마음이 병들지 않도록 할 것이며 남을 미워하거나 시기 질투하지 않을 것이다. 이 정도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사명서를 한번 적어보시면 좋겠습니다. 5번 죽을 때 후회하는 것들입니다. 자, 죽을 때 후회하는 것들이 아주 많습니다. 자, 그 중에서 한 20몇 가지를 적어봤습니다.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신의 몸을 소중히 하지 않았던 것. 그 다음, 유산을 어떻게 할까 결정하지 않았던 것. 그 다음, 꿈을 실현할 수 없었던 것. 그 다음, 맛있는 것을 먹지 못했던 것. 악행에 손댄 것. 남에게 상처를 준 것. 그 다음, 감정에 좌지우지되어 일생을 보낸 것. 자신을 제일이라고 믿고 살았던 것. 생애 마지막의 의지를 보이지 않았던 것. 마음에 남은 연애를 하지 못했던 것. 그 다음, 결혼을 안 한 사람은 결혼을 하지 않았던 것. 그 다음, 아이를 낳아 길러보지 않았던 것.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해요 라고 말을 못한 것. 가보고 싶은 장소를 여행하지 않았던 것. 취미의 시간을 많이 할애하지 않았던 것.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어도 만나지 않았던 것. 사람들에게 불친절하게 대했던 것. 남겨진 시간을 소중히 보내지 않았던 것. 자녀가 있었다면 자녀를 결혼시키지 않았던 것. 정말 해보고 싶은 것을 하지 못했던 것. 자신이 산 증거를 남기지 않았던 것. 자신의 장례식을 미리 준비하지 않았던 것. 술, 담배를 끊지 않았던 것. 그 외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6번 후회 없는 삶을 사는 10가지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자신의 직업에 대해서 생각하라. 내 직업에 영향을 준 고마운 분이 있다면 그분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고 자신의 직업에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내 직업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또는 다른 이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도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재미있는 사람이 되어라. 우리는 다양한 친구들과 만남과 교제를 통해 풍요로운 삶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고의 자아를 실현할 수 있는 길은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을 찾는 것입니다. 죽는 날까지 자기 자신을 교육시키면 더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잠시 동안 혼자 살아라. 혼자 사는 생활은 일상의 끊임없는 욕구에서 한 발 뒤로 물러서는 여유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평화와 고요의 만족도 같이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어떠한 제한이나 경계 없이 우리의 인생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며 자아와 새로운 인생을 발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안 좋은 측면도 있습니다. 외로움이라든지 스트레스 등도 같이 동반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로 자신을 소중하게 대하라. 소중히 대하라. 자신을 소중히 대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도 역시 귀하고 소중히 대할 줄을 안다고 생각합니다. 다섯 번째, 아무것도 잃을 게 없다는 생각으로 살아라. 무언가를 잃는 것보다 더 나쁜 것은 인생에 없습니다. 그러나 잃어야 할 것을 잃고 나면
남아있는 것은 신비스러운 죽음이 남아있겠지요. 하지만 새로운 인생으로서의 비밀스러운 그런 또 다른 준비도 있음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다음 6번째로 남들보다 재미있게 살아라. 우리가 생활하면서 이렇게 재미나게 살고 많이 웃고 그러면 사는 동안 즐거움과 활력이 넘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7번째, 통찰력을 얻어라. 보려고 하지 않는 사람은 결코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자기 만족조차 얻지 못하는 공허하고 초라한 삶을 살게 될 수가 있습니다. 통찰력은 우리가 자신의 내면을 살피고 그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어렴풋이나마 깨달았을 때 그런 통찰력이 얻어진다고 봅니다. 다음 8번째, 깊이를 얻어라. 7번에서 통찰력으로 최선의 나를 발견했다면 이제 깊이로 최고의 신을 발견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궁극적으로는 지혜가 다가와 우리를 껴안으며 통찰력과 깊이가 하나임을 보여줄 것입니다. 9번째, 도피처를 마련하라. 혼란스럽거나 부담스러운 상황에 이르면 도피의 문을 우리는 찾아야 할 것입니다. 한계에 부딪혔다는 생각이 들면 과감하게 떠날 줄도 알고 또 돌아와도 괜찮을 때까지 자신만이 즐겨 찾는 도피처에서는 돌아오지 않는 것도 좋겠지요. 자신의 영혼을 달래주고 채워주는 곳이 있다면 가끔 멀리 떠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매일 밤 글을 써라. 하루를 마감하는 시점에서 위대한 침묵을 통해 자기 반성을 하고 그 느낌을 살려서 글로 쓴다는 것은 자신을 사랑하는 일일 것입니다. 7. 버킷리스트 영화입니다. 국문명은 버킷리스트, 즉 죽기 전에 하고 싶은 것들. 그다음에 영문명은 더 버킷리스트. 제작 연도는 2007년이었으며 개봉은 2008년이었습니다. 제작 국가는 미국이었으며 감독은 롭 라이너 감독이었습니다. 주연 배우로는 잭 니콜슨과 모건 프리먼이었습니다. 이 영화의 줄거리를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자수성가한 백만장자이지만 아주 괴팍한 성격에 주변에 아무도 없는 사업가 잭 니콜슨과 가난하지만 한평생 가정을 위해 몸과 마음을 바치고 헌신하며 살아온 자동차 정비사 모건 프리먼이 다룬 영화입니다. 어느 날 우연히 무언가를 작성하고 있던 카트에게 잭은 함께 모험을 떠날 것을 제안을 했습니다. 두 사람은 공통점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유일한 공통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몇 가지요. 첫 번째로 보면은 자기 인생을 위해서 열심히 앞만 보고 달려온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또 공통점은 두 사람의 끝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두 사람은 나는 누구인가 라는 것을 정리할 필요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 남지 않는 시간 동안 하고 싶었던 일을 다 해보고 죽어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버킷리스트를 실행하기 위해 병원을 뛰쳐나가 여행길에 오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버킷리스트에 여러 가지를 적게 되지요. 사냥하기, 문신하기, 카레이싱과 스카이 다이빙 하기, 눈물 날 때까지 웃어보기, 가장 아름다운 소녀와 키스하기, 이런 기타 등등을 버킷리스트에 적었습니다. 그래서 여행하면서 목록을 하나하나씩 지워 나가기도 하고, 또 목록에 없는 것은 또 더 이렇게 적어가면서 두 사람은 많은 것을 나누게 됩니다. 인생의 기쁨과 살아가는 의미, 웃음, 이런 감동, 우정까지도 함께 나누지요. 혹시 더 버킷리스트 영화를 못 보신 분은 지금이라도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면서 후회되는 일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아주 긴 것 같지만 막상 살아보면 아주 짧습니다. 일상생활 하면서 가족이나 주위 분들이 여러 가지 사건, 사고로 또는 질병으로 돌아가신 분들을 보면 우리는 후회 없이 하루하루를 잘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더불어 열심히 살려고 더 많이 노력할 것입니다. 특히 가까이에 있던 분들이 돌아갔었을 때는 자신이 살아온 삶을 뒤돌아보게 되고 인생의 허무함을 느끼며 자신이 살아온 날들을 후회하는 마음을 누구나 갖게 됩니다. 부모님께 효도는 많이 했는지, 내가 여태까지 잘 살아왔는지, 또한 살면서 남에게 피해는 주지 않았는지, 이런 여러 가지 후회로 가득한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자신에게 한 번쯤 질문해 보십시오. 지금 나는 현재 후회 없이 잘 살고 있는가? 삶은 한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루하루를 열심히 사시고 가능하면 하고 싶은 것도 해보시고 드시고 싶은 것도 마음껏 드시고 또한 가보고 싶은 곳이 있으면 꼭 가시고 더불어 주위 분들과 사랑도 우정도 많이 나누시고 기쁘게 생활하면 더
좋겠습니다. 사람은 죽기 전에 후회하는 것 중에서 제일 후회하는 것이 3가지 정도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주위 분들에게 좀 더 베풀고 살 것. 두 번째로는 좀 더 용서하고 살 것. 세 번째로는 좀 더 재미있게 살 것이라고 합니다. 가족 및 주위 분들에게 많이 베푸시고, 혹 잘못이 있다면 용서하시고, 즐겁고 재미나게 생활했으면 더 좋겠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행복하게 살고 싶어 합니다. 자신의 버킷리스트대로 꿈을 하나하나씩 꼭 이루시면서 자신의 인생을 후회 없이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 강의를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